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우리는 매년 혹은 경년으로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권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마치 건강을 지키는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 속에 숨겨진 이면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특히 70세 이후 어르신들에게 있어 무분별한 건강검진은 때로는 건강의 방패가 되기보다 삶의 질을 저해하고 근거 없는 불안감과 불필요한 의료 행위, 그리고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믿기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이는 단순한 의혹이 아닌 실제 의료 현장에서 관찰되는 현실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약 68%가 실제로는 불필요한 검사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확하지 않은 진단이나 과도한 치료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젊은 세대에게는 분명 유익할 수 있는 일부 검사들이 오히려 노년층에게는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검사는 많이 받을수록 좋다는 오랜 믿음이 어쩌면 우리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통념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볼 시점입니다. 이 글을 통해 어떤 검사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에 진정으로 필요하며 어떤 검사는 신중하게 고려하거나 때로는 단호히 거절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검사와 약물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곳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방법, 즉 삶의 질을 높이는 현명한 건강 투자법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과유불급. 지나친 건강검진의 그림자. 얼마 전 저는 83세이신 아버님, 박진우님을 모시고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정기검진 결과 일부 수치가 기준치를 약간 벗어났다는 이유로 추가 검사를 권유받았지요. 하지만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의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해당 검사들이 아버님 연령대에서는 그 의학적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조심스레 선생님, 이 모든 검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일까요? 라고 여쭈었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세에 따라 검사의 효용성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필요한 검사만을 선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검사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 결과에 일희일비하며 때로는 불필요한 치료 과정으로까지 이어지곤 했을까요? 특히 70세 이후에는 건강검진의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은 안타깝게도 모든 연령층을 단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0대의 신체 기준과 80대의 생리적 상태가 같을 리 만무한데도 말입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검사는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견지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착각일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제 오랜 지인인 박준영, 76세, 선생님의 사례를 잠시 공유하고자 합니다. 박 선생님은 종합검진에서 폐에 아주 작은 결절이 발견되었다는 소견을 들으셨습니다. 이후 6개월간 반복되는 검사와 초조한 기다림 속에서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셨습니다. 다행히 최종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6개월 동안 나는 매일 죽음을 생각했네?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말이야. 이처럼 필요 이상의 검진은 신체적 건강보다 정신적 건강을 먼저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과잉 진단과 과잉 치료의 악순환. 김영애 여사님의 경험. 건강검진의 또 다른 함정은 과잉 진단과 과잉 치료의 위험입니다. 저의 이모님, 김영애 여사.
72세은 평소 건강관리에 매우 철저하신 분이셨습니다. 매년 빠짐없이 종합검진을 받으셨고 의료진의 권고를 성실히 따르셨지요.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받은 혈액검사에서 미세한 이상 수치가 발견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추가 검사를 권했고 불안한 마음의 이모님은 여러 병원을 오가며 각종 정밀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불필요했을지도 모를 조직검사가 시행되었고 안타깝게도 검사 부위에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감염 치료를 위해 강력한 항생제를 투여받으셨는데 이 항생제가 이모님의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려 심각한 소화장애를 유발했습니다. 결국 6개월 이상 소화불량으로 고통받으셔야 했죠. 검사 때문에 병을 얻었다는 이모님의 씁쓸한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노년기에 과잉 진단 및 치료의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연령별 신체 기준의 차이, 노화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입니다. 특정 수치가 젊은 시절과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비정상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에서는 다소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히려 생존율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검진 기준은 여전히 젊은 성인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노년층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검사 자체의 위험성, 대장 내시경과 같은 침습적 검사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천공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80대 고령자는 40대에 비해 대장 내시경 관련 합병증 위험이 최대 4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약물 치료의 부작용, 제 어머님 역시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기준치를 조금 넘었다는 이유로 스타틴 계열 약물을 처방받으셨습니다. 복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심한 근육통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셨고 나중에야 어머님 연세에는 그 정도 수치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을 중단하고 나서야 비로소 통증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부담, 추가 정밀 검사, 약물, 잦은 병원 방문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동반합니다.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삶의 여유와 즐거움을 빼앗기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스트레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의 불안감, 사소한 수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느끼는 두려움은 그 자체로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실제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은 곧 몸의 병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노년기. 이 검사만큼은 놓치지 마세요. 삶의 질을 지키는 5가지 핵심 검진. 그렇다면 70대 이후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검진은 무엇일까요? 모든 검사를 중단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검사만을 선별하여 받고 나에게 맞는 건강 기준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방이자 건강 유지의 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검사는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압 측정.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만큼 증상 없이 다가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습관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저희 아버님도 다침에 혈압부터 재고 나면 오늘 내 몸 상태를 알 수 있어 하루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뇨병 검사. 공복혈당 및 당화혈색소 당뇨병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여 노년기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입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없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조절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이웃의 최수연, 75세, 어르신은 당뇨 진단 후 매일 30분 걷기를 실천하여 1년 만에 약을 끊고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걷기를 시작하니 잠도 잘 오고 기분도 좋아졌어. 당뇨가 오히려 내 삶의 활력을 되찾아준 계기가 됐지.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골밀도 검사, 특히 폐경을 겪은 여성이라면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간의 와병 생활이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님은 67세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후 칼슘과 비타민들을 꾸준히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신 덕분에 78세인 지금도 건강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청력 및 시력 검사, 나이가 들면서 감각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를 방치하면 외부 세계와의 소통이 단절되어 고립감, 우울증, 심지어 인지 기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삼촌께서도 처음에는 보청기 착용을 꺼리셨지만 착용 후 가족과의 대화가 원활해지고 표정도 한결 밝아지셨습니다. 우울증 선별 검사, 노년기 우울감은 단순한 기분 저하로 치부되어 간과되기 쉽습니다. 배우자 사별 후 불면과 의욕 저하를 겪으셨던 제 어머님도 우울증 진단 및 상담 치료 후 삶의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내가 우울증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치료받고 나니 세상이 다시 밝아 보이더구나. 라고 말씀하셨죠. 이 5가지 검사는 단순히 질병을 찾아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인생 후반전을 보다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건강검진 설계하기, 가족력, 생활습관, 그리고 주치의와의 소통. 건강검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신체 상태, 가족력, 생활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계획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만났던 박철민, 78세, 환자분은 부모님 모두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셨기에 심장 관련 검사는 정기적으로 챙기지만 다른 암검진은 주치의와 상의하여 조절한다고 하셨습니다.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검사가 무엇인지는 내가 가장 잘 알지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에서 현명한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가족력, 부모나 형제자매 중 특정 질환, 대장암, 유방암, 심혈관 질환 등을 앓은 이력이 있다면 해당 질환에 대한 검사는 더욱 면밀한 주의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생활습관, 오랜 흡연력이 있다면 폐 기능 검사 및 저설량 흉부 CT를, 자외선 노출이 많은 생활을 했다면 정기적인 피부 검진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수십 년간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일하셨기에 지금도 꾸준히 폐 기능 검사를 받고 계십니다. 복용 중인 약물, 일부 만성질환 약물은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기능 검사가 필요합니다. 관절염 약을 장기 복용 중이신 제 지인 한 분은 6개월마다 간 기능 검사를 받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치의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입니다. 병원 방문 전 다음과 같은 질문 목록을 준비해 보십시오. 이 검사가 저에게 반드시 필요한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나 불편함은 무엇인가요? 검사 결과가 향후 치료 방향이나 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제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이 검사를 건너뛸 경우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이러한 적극적인 질문은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검사 결과, 복용 약물, 특이사항 등을 기록하는 건강수첩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도 매우 유용합니다. 건강검진을 넘어선 일상의 힘, 진정한 웰빙은 생활 속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70대 이후에는 정기검진보다 일상의 건강 습관이 삶의 질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특정 시점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스냅 사진과 같다면 일상 습관은 건강이라는 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 저희 동네 정민준, 92세,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공원을 3바퀴씩 걷습니다. 약도 좋지만 내 다리가 최고의 약이지.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걷기는 병원 문턱을 멀리하게 한 비결입니다. 관절이 불편하다면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처럼 충격이 적은 운동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통증이 두려워 움직임을 피하기보다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며 통증을 관리하고 일상의 활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노년기에는 근육량 유지를 위해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치아 약화나 소화 기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부, 계란, 생선, 콩류 등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식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수분 섭취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노년기에는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 탈수를 예방해야 합니다. 질 높은 수면, 안정적인 저녁 루틴, 따뜻한 우유, 가벼운 스트레칭, 잔잔한 음악 감상 등은 숙면을 돕고 다음 날의 활력을 충전해줍니다.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TV 시청 시간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활발한 사회적 교류.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77세의 동네 노인 합창단에 가입하신 후 삶에 큰 활력을 얻으셨습니다. 함께 노래하고 웃다 보면 마음이 젊어지는 것 같아.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끼지. 그 웃음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마음 건강 돌보기.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명상, 취미 활동, 자연과의 교감 등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76세에 명상을 시작한 제 지인 한 분은 마음이 가라앉으니 혈압도 안정되고 몸 전체가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방 중심의 생활, 낙상 예방을 위한 집안 환경 개선,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 손잡이 설치, 적절한 조명, 독감 폐렴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 정기적인 구강검진 등은 노년기 삶의 질을 지키는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 찾기, 건강한 노년의 완성. 오키나와 장수촌 노인들의 비결 중 하나는 디키가이, 생가삐, 즉 삶의 보람 혹은 존재 이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73세부터 동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줄 때 가장 큰 기쁨을 느껴. 나도 아직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살아가게 해. 이처럼 삶의 목적의식은 그 어떤 건강보조식품보다 강력한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삶의 질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건강검진의 의미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가 최우선이었다면 인생의 후반부에는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걷던 삶을 살아가느냐 즉 삶의 질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제 친구 윤성훈, 88세, 선생님은 대장암 진단 후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깊은 고민 끝에 수술 대신 증상 완화 치료를 선택하셨습니다. 남은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고 싶지 않네? 고통스러운 회복 기간을 감내하기보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분은 이후 2년간 병세를 잘 관리하며 손주들과 여행을 다니는 등 충만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의 선택은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존엄성과 행복을 지키고자 했던 깊은 성찰의 결과였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감하고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과 여유를 지니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손주를 안아줄 수 있는 기쁨, 작은 정원을 가꾸는 즐거움, 오랜 친구와 차 한잔 나누며 웃을 수 있는 여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강한 노년의 모습 아닐까요? 부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소중한 삶의 자원을 소모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은 현명한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감사합니다.